저는 오늘 크게 두 자리만 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63.7K를 버텨주면서 그대로 위로 올라가는 시나리오. 두 번째는 한 번 더 아래까지 흔들어서 이 62.5K 부근의 유동성을 정리하고 올라가는 시나리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오늘은 롱을 준비하는 그런 날이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에서 우리가 롱을 보고 있으니까 아무 데서나 사도 수익 난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늘은 추격 매수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다 죽어요. 왜냐면 새벽 3시에 FOMC를 앞두고 있죠. 시장 입장에서는 가장 큰 이벤트가 남아져 있는데 누가 미리 이런 자리에서 큰 돈을 집어넣겠습니까? 게다가 내일은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 금요일에는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의 실적 발표 그리고 7월 31일 월간 옵션 만기까지 이 비트코인의 월간 만기 옵션까지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시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이벤트가 한꺼번에 몰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위에서 추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조금만 흔들어도 한 번에 손절이 나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은 결국 기다려서 롱 잡는 사람들 이런 기준이 상당히 중요한 자리라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10년차 코인 트레이더 임혁입니다. 자,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 좀 컴퓨터가 일이 있어가지고 좀 늦은 시간에 제가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으니까 좋아요 잘 유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리입니다. 제가 63.7K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 강조를 드리긴 했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죠. 차트에서는 근거가 하나만 있는 자리보다 여러 개가 겹치는 자리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바로 이 63.7K가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인데요. 자, 일단 CME 선물 거래소는 뭐 요즘에는 24시간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갭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좀 명확한 기준을 잡고자 이렇게 갭 구간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놨죠. 자, 6월 12일 종가와 6월 15일 시가 이 갭 구간이 있는데 이 6월 12일 종가 이게 63.69K입니다. 여기서 아래 꼬리를 밟으면서 계속해서 올라타려는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63.7K가 뭐 아래 꼬리가 달려서 중요한 게 아니라 7월 14일 날 CPI가 좋게 나온 다음에 해당 구간을 밟고 나서 올라왔던 자리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 5월 달의 고점과 7월 달의 저점에다가 이 피보나치 값을 그어 봤을 때 이 236 구간이 바로 63.7K라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 근거가 한 곳에 모이고 있는 자리가 바로 63.7K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리가 한꺼번에 모이게 되면 우리 개미들은 자연스럽게 이 기준 가격을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가 나올 확률도 높아지고 저항도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실제로 1시간 봉을 보더라도 저항은 안 맞았지만 결국에 지지를 한번 보여주고 한번 밀리고 그 다음에 올라타기 시작하면서 해당 구간에 대한 지지가 명확하니까 위로 한번 쐈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하나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 바로 이 고점에 대한 하락 추세선 돌파와 함께 이 4시간 봉상의 FBG를 돌파를 했다는 거죠.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보면 분명히 좋은 신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시는 게 해당 구간이 매물대였으니까 해당 구간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었는데 돌파를 보여줬으니까 그냥 갈 거야. 이런 생각하는 순간 털리게 됩니다. 이 비트코인 시장은요, 개미들에게 쉽게 수익을 주지 않고 올라간 뒤에 내려와서 정말 확인할 가격을 확인하고 올리게 됩니다. 저는 이 가격이 63.7K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요. 결국 이 가격을 정말 지켜줄 수 있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는 지금 중요한 게 이 돌파, 이 4시간 봉상의 FBG가 64.1K에 잡혀 있는데 이 돌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돌파 이후에 지지를 해주느냐 이 차이입니다. 이 가격을 계속해서 지켜준다면 그때는 충분히 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아직은 1시간 봉상에서 양봉이 이어지고 있지만 종가 마감하는 걸 좀 체크할 필요는 있겠죠. 우리에게 수익을 줄 만한 명확한 타점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수익을 줄 만한 이런 명확한 타점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제의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아래로 엄청나게 흔들었죠. 자, 이때부터 급하게 빠지기 시작하더니 또 밀리고 다시 한번 올라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변동성 장세가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회복하면서 올라왔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이 손절 물량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 손절을 걸어 놓는다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이 저점을 스탑 로스로 걸어두고 그냥 물량이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가격을 잠깐 아래로 보내면 손절 주문이 걸려 있으니까 한꺼번에 나오게 되고
그 물량을 받아서 다시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아래 꼬리, 위 꼬리, 이런 꼬리들이 어디에서 만들어졌는지, 저점이 어디에서 잡혔는지를 먼저 확인하죠. 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TPO 지표인데요. 실제로 17일 날 잡혔던 이 구간을 딱 보시게 되면 딱 여기 보이실 겁니다. 해당 구간에서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이니까 어떻게 될까요? 강한 지지 라인이 작용이 될 수가 있는데 결국에 한 번은 빼고 나서 올리게 됩니다. 자,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바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쭉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제 이 기준을 잡아가지고 롱을 잡았었고 위쪽에서는 일부 익절을 진행했습니다. 자, 딱 보이시죠? 자, 이렇게 딱 보이실 텐데요. 자, 저야 롱을 좀 낮은 가격에 잡아놨기 때문에 서브 계정으로 해서 이렇게 수익도 한번 챙겨놨는데 이런 관점들은 제가 뭐 TPO 지표를 활용해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스터디룸에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약 같은 기준으로 이런 눌림이 발생된다면 또다시 같은 기준으로 다시 대응할 생각입니다. 제가 이 지표를 만든 이유도 어렵게 분석하려는 것이 아니죠. 누구나 쉽게 이런 매물대와 중요한 가격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인데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스터디방 입장도 가능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이 TPO 지표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딱 눌러주시면 저에게도 많은 힘이 되고 댓글로다가 뭐 여러분들의 의견이나 영상 잘 봤다고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번에 뭐 올라타고는 있지만 만약에 63.7K까지 못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FOMC가 있기 전에 이런 변동성이 나온다는 건 위로 향할 가능성이 있기는 하지만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상황에서 63.7K를 못 지킨다면 62.5K 이 다음까지 볼 겁니다. 자, 왜 이 자리를 볼까요? 이 아래에는 손절이 될 수 있는 물량들이 많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가격이 한 번 더 내려오면 해당 구간을 타겟으로 한 이런 손절, 스탑 로스 물량들이 발생되겠죠. 자, 해당 구간이 정말 63.7K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절 물량은 급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이 저점까지 이탈되게 되는 순간에는 스탑 로스로 걸어둔 물량이 나오게 되면서 62.5K는 건들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마지막 흔들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가격은 단순히 손절만 있는 게 아니라 4시간 봉상에서 해당 구간에 대한 이 FBG가 잡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지 구간과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청산 히트맵을 보시더라도 롱 청산 물량이 가장 많이 쌓여 있는 구간이죠. 이번에 내려오면서 롱 청산 물량들 엄청 나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해당 구간에서 저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롱을 들어왔었는데 해당 구간이 청산이 되는 자리가 62.5K입니다. 결국 겹치는 자리죠. 즉 여러 근거가 다시 한번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자리까지 내려오면 FOMC 결과가 어떻든지 간에 공포가 커질 수는 있더라도 내려오면서 가장 크게 관심을 가져야 될 가격이 62.5K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수가 있어요. 안 내려오고 그냥 올라가면 어떡하죠? 자, 정말 괜찮습니다. 굳이 따라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런 돌파의 자리, 자, 그리고 4시간 봉상에서 FBG 이 자리를 돌파했던 이런 긍정적인 자리에서 반응은 나와주고 있지만 4시간 봉을 마감하는 걸 보고 1시간 봉 마감하는 걸 보고 그 자리에서 돌파를 보여준 다음에 4시간 봉상의 이 FBG 상단에서 이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도 들어가도 늦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시장은 항상 기회를 줍니다. 그냥 원웨이로 올라가거나 빠지고 이런 장세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죠. 이런 자리는 우리가 매매를 못합니다. 하지만 기회를 줄 때에는 눌림목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조급하게 따라가는 사람들이 이런 자리에서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고 본전 오니까 또 들어가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발생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이고 기다리는 사람만이 좋은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64.47K, 자, 이 POC 가격, 이 26일 날 잡혀있는 가장 거래가 많이 됐던 구간이 64.47K입니다. 결국 이 자리를 돌파하고 나서 윗꼬리가 달리고 있죠. 결국 해당 자리는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데 4시간 봉상의 FBG 상단과 마주치는 구간이기 때문에 해당 자리를 돌파하는 이런 4시간 봉이나 1시간 봉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때는 위쪽에서 이 65.2K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 가능성,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뭐 어떤 봉이 됐든지 간에 이런 변동성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됐든지 간에 이런 걸 실시간으로 움직임을 체크하지 않고 대응하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어렵죠. 자, 오늘같이 FOMC가 있기 전날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사이에도 방향이 쉽게 바뀌고 손절을 먼저 잡았다가 다시 올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자리들을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같이 대응하고 있죠. 어떤 관점에서 들어가는지 그리고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도 말씀드린 이 두 자리 63.7K와 62
62.5K가 이 기준이 될 겁니다. 저는 이 기준으로 가지고 대응할 예정이고 실시간 브리핑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클릭하셔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오늘도 무리하게 추격하지 마시고 같이 확인하시면서 진입하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62.5K가 정말 마지노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자리까지 못 버틴다면 저는 61.6K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하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CME 갭, 저는 63.7K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죠. 해당 구간을 이탈하는 종가 마감이 되게 되면 결국에 유동성들을 이렇게 테스트하러 가는 이런 유동성 장세가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국 해당 구간에 대한 이 물량들을 체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요. 결국 이 자리까지 테스트를 하게 된다면 오히려 저는 이게 폭락장의 시작이 아니라 오히려 포지션을 가볍게 만들고 갈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을 거다 생각합니다. 이 기회까지 제가 잡아볼 거예요. 그런데 무작정 이 자리가 온다고 해서 곧바로 들어가는 건 정말 개미입니다. 당시의 수급과 이슈들 이런 것들을 확인하면서 잡을 예정인데 이 내용 또한 스터디룸에서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댓글로다가 영상 잘 봤다 아니면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